이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요, 사진 제목과 심상사진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사진 제목하고 심상사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알아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진 제목,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진 제목, 사진에 꼭 사진 제목을 달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 꼭 제목을 달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나 의문을 해결해 드리고자 이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진 제목이라는 건 사진 제목의 역할이 있죠. 어떤 사진가는 사진의 제목은 제목 자체에 함축된, 그러니까 함축된 의미와 사진에 함축된 의미와 결합해서 독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목에 달려있는 뜻하고 또 사진에서 느껴지는 뜻하고 합해져 가지고 보는 사람이 거기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찾아내고 알아낸다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사진의 제목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사진의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을 찍고 어디다 하다못해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고자 할 때 올려야 될 때가 아니라 할 때 꼭 제목을 달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자기가 찍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찍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이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끙끙 앓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뭐라고 답니까? 무죄라고 이렇게 달죠. 그러니까 제목 자체를 아예 안 달면 그게 당연히 무죄인데요. 그 무죄라는 단어락도 다뤄놔야 마음이 놓인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게 본의 아니게 이 제목에 대한 이 중압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 무죄라고 다는 게. 그래서 이 제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촬영한 사진가가 사진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거기다 제목을 달았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런 식으로 봤으니까 보는 당신들도 이렇게 봐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느낀 대로 사진을 관람하는 관람자들도 내가 본 대로 한번 같이 느껴주세요 라는 주문사항이 될 수 있는 게 이 제목이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제목을 달지 않으면 사진가는 이렇게 봤지만 보는 당신들은 당신들 나름대로 보십시오라는 좀 이렇게 생각의 그런 나래를 펼 수 있는 그 여지를 많이 남겨놓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내가 본 대로 당신들도 느끼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보고 느꼈지만 보는 당신들은 당신들 나름대로 느끼십시오 해서 제목을 안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목이라는 건 제목을 단다라는 건 사진가가 찍고 느낀 대로 보고 느낀 대로 같이 봐주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진의 제목은 꼭 달 필요는 없다. 필요에 의해서 달 수는 있다라는 얘기고요. 의무적으로 사진의 제목을 달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큐벌런트라는 심상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알아보면요. 우리 사진사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진가가 있습니다. 그게 알프레드 스티그리츠라는 사진가인데요. 이 현대사진의 출발이고 사진의 여러 분야에서 대단한 업적이나 대단한 한 획을 걷던 그런 아주 대사진가가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츠입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츠는 미국 사람이죠.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치고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알프레드 스티그리츠는 미국이 고향인 사람이에요. 고국이죠. 부모가 이민 세대고요. 그래서 이제 알프레드 스티그리츠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오니까 알프레드 스티그리츠 부모가 유럽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발전 단계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게 유럽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선진 문물에 대한 공부를 좀 해가
해갖고 알아해서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이 유학을 간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요, 사진에 빠져버립니다. 사진에 심취해가지고 뭐 사진을 배우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또 막 공모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공모전마다 사진을 다 출품하고 해서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진에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이 공모전에 뭐 100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번을 출품을 했다 그러면 100번 다 대상을 받는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그 사진 입문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 회화주의 사진하면서 설명해줬던 피터 엘리 에머슨이라는 자연주의 사진의 대부라는 사람이, 당시에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그 유럽에서 유학 가서 사진을 공부하고 있을 때 그 피터 엘리 에머슨이 대부였는데, 이 피터 엘리 에머슨이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다라는 식으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사진적인 감각을 굉장히 높이 극찬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정도로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신의 사진가로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주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이제 금이 환영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사진을 배운 거는 당연하게 그 회화주의 사진 사롱 포토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그 마음속에는 그 스냅사진이라는 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스냅샷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냥 스냅사진 얘기하는데, 원래 용어는 스냅샷입니다. 이게 사격 용어에서 나온 거라고 그럽니다.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격 용어에서 나온 거고, 이 정조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이나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총을 쏘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가늠쇠 가늠자로 해갖고 아주 정확하게 표적에 조준을 해갖고 쏘는 이런 식의 사격이 아니고 그냥 감각으로 쏘는 거, 크레이 사격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뭐 접시 팡팡 날아가면서 이렇게 쫓아가면서 쏘는 사격이죠.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사격을 하는 걸 우리가 스냅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그 당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사진 작업할 때만 해도 대형 포맷이 일반적인 카메라였어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35mm 카메라처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스냅샷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포맷이 작아야 4x5, 그러니까 4 곱하기 5인치 정도의 필름이 들어가는 대형 포맷이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삼각대에 놓고 이게 뒤집어 써서 초점을 맞추고 뭐 이렇게 화면이 뒤집어서 보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빛의 그 굴절의 현상에 따라서 그 상이 뒤집어졌지 좌우도 반대지 해서 그 포커스 맞춰가면서 그 순간순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격처럼 정조준에서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지금 여기 자료사진, 요게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고요. 요 화면이 지금 대형 원판을 들고 스냅 사진을 찍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모습입니다. 다리 교각이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이런 포맷이 큰 카메라를 들고 삼각대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스냅샷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배운 그 사롱포토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지만, 이 사람은 그 사롱포토가 사진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미국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사롱포토 형태로 작업을 해야 된다, 사진은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걸 수없이 강조했던 그런 사진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스냅샷 형태, 그러니까 그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만 것 같은데, 사진 용어에서 사용하는 그런 스냅샷이 그런 용도에서 그 사진 용어로 정착이 된 거고, 사진 초창기에는 이 스냅샷이라는 게 그 하이스피드 촬영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하이스피드 촬영을 스냅샷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어원이 바뀌어갖고 현대에 와서는 스냅샷이 자연스러운 사진, 연출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찍히는 뭐 기념사진 같은 걸 우리가 스냅사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형태의 사진을 사진 용어에서
저 사격 용어에서 따온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사진을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자기는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사롱포토를 강조했지만 개인적인 작업을 이렇게 스냅샷 형태로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금이 환영을 하면서 배를 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당시에 뭐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유럽에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그 1등 칸하고 3등 칸의 현실을 그러니까 대비되는 빈부의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게 다리가 빈부의 차를 획을 그어서 구분하는 것 같은 의미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위에는 뭐 중절모 쓰고 아주 깔끔한 사람들이고 밑에는 뭐 빨래도 걸려 있고 약간 서민들이 많이 있는 모습에 이런 식의 스냅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고, 또 미국에 들어와서 맨하탄에서도 이렇게 눈 내리는 맨하탄의 겨울 오본거라는 사진인데요. 이런 식의 스냅 사진도 찍었고 요런 게 그러니까 3등선실 겨울 오본가, 그 다음에 이게 종착역이라고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요 세 가지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초반의 대표작이에요. 근데 이 초반에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어떤 사진을 했다라고 그랬습니까? 사롱포토를 주장하고 사롱포토가 사진의 본질이라고 강의를 하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런 스냅샷 형태의 사진 작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뭐 이런 형태를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스냅샷이 아니라 이 픽토리얼리즘 그 사롱포토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포토 시세션 운동이라는 것도 전개를 해요. 사진 분리파 운동 해가지고 사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림하고는 구분돼야 되지만 그림과 같은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포토 시세션 운동의 회원들이고 그 회원들의 사진을 전시하는 공간 포토 291이라는 이런 전시 공간도 만들고요. 물론 자신의 회원들의 사진만 전시한 게 아니라 미술전 같은 것도 해가지고 당시에 그런 그 시각 예술의 그런 그 변화라든가 이런 장르, 그러니까 다른 장르들도 해서 그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느낄 수 있게 다양한 그 전시를 했던 그런 공간도 운영을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토 시세션 사진 분리파 운동도 전개하면서 카메라 워크라는 개간지도 또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사진을 전시가 아니라 인쇄해가지고 작품집 형태로 만드는 이런 카메라 워크라는 잡지 형태도 발간을 하고요. 요게 이제 말년의 스티글리츠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아주 왕성하게 사진 작업을 했던 그런 사진가가 이 포토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지금 여기 자료 사진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는 그 폴 스트랜드라는 그 젊은 사진가를 그 루이스 위켄스 하이라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폴 스트랜드의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아, 맞다, 사진의 본질은 여기에 있구나. 사진의 본질은 기계적인 기록성을 제대로 발휘해서 사진만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전개해야 된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본격적으로 사진 분리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미술하고, 그러니까 회화적인 사진하고 사진의 스트레이트한 사진하고는 분리해서 사진은 스트레이트한 사진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아주 그냥 온 몸을 바쳐서 젊었을 때 이렇게 왕성하게 사진적인 내용을, 사진적인 이론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하고 바빴던 사람이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뜸해진 거예요. 뜸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도 끝났나 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참에 이큐벌런트라는 걸 들고 나옵니다. 이큐벌런트. 이게 뭐 사진을 찾아보면 동등하다, 대등하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구름 사진을 찍어갖고 구름 사진을 찍어서 구름 사진 밑에서 다 제목을 다는 게 전부 다 이퀴벌런트라고 사진마다 다 제목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도 얘기했듯이 구름이 나고 내가 곧 구름이다라고 해서 이 이퀴벌런트라는 말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심상사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다른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세상의 그 대상을 바라다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상이고요. 하나는 심상인데, 그 표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 그러니까 뭐 돌이면 돌, 뭐 컴퓨터, 카메라, 뭐 책상,
의자,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성격 있죠. 바위, 나무, 뭐 이런 구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신의 그 성격을 표상이라고 볼 수 있고, 심상이라는 건 뭐냐면 돌의 그런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찍어서 사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면을 끄집어내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 방법이죠. 그러니까 소재하고 사진의 내용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예요. 특정한 소재를 대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소재를 대상으로 은유적인 작가의 감정이나 작가의 생각을 표출해내는 사진을 우리는 심상사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형태의 사진이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는 사진가가 최초에 시도를 했고, 이런 경우에는 제목을 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구름을 보고 느낀 감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감정이고요. 내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구름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또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자라온 환경, 주변에 자신의 그런 그 취향이나 성격이나 뭐 이런 걸로 조합해서 같은 그룹을 보고도 느끼는 생각이 다 틀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형태의 사진을 심상사진이라고 그러고,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사진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퀴벌런트 형태의 심상사진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표출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의미를 담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심상사진에서도 내 스스로가 내가 본 느낌대로 표현을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거기다 제목을 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면 사랑, 슬픔이면 슬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구름을 보고 사랑을 느꼈다라는 감정이 느껴졌으면 거기다 사랑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는 사람도 그 구름을 보고 사랑을 느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는 그렇게 봤지만 다른 감정으로 보는 사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게 굳이 내가 본 시각대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제목을 안 달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형태의 심상사진은 대부분이 그 제목을 안 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진가들이 사진 전시할 때 특정한 목표가 있지 않은 한 제목을 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뭐 제 이름을 빌려서 얘기한다라고 정상원 사진전이라고 해서 그냥 타이틀만 자기 이름을 거는 거지 그 사진에 따르는 제목을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형태의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이런 이퀴벌런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사진의 최초의 포문을 연 사진가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고, 요 이퀴벌런트 사진을 완성시킨 사람이 그 마이너 화이트라는 사진가라고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이런 구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구름을 갖고 이퀴벌런트라는 형태의 작업을 했다면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사진가의 주제가 되는 거고, 이 구름이라는 건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하고 주제하고 완전히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느낀 생각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은유적인 표현 방법으로 유추해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사진을 우리가 이퀴벌런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걸 완성시킨 사진가가 마이너 화이트라는 사진가라고 했어요. 이 사진들이 마이너 화이트가 찍은 사진들인데요. 무슨 의미를 느끼는 표현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봤을 때 이 마이너 화이트라는 사진가는 동양 철학에 아주 심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 두 장의 사진 가지고 이 사람의 그 사진적인 내면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동양적인 그 내용으로 굉장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사진이고, 이 사람은 또 적외선 필름 가지고도 적외선 사진 가지고도 자신의 작업을 많이 했던 그런 사진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너 화이트의 사진이 그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에서 시작된 그 이퀴벌런트의 그 완성작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 마이너 화이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해서 말씀드리면, 사진의 제목은 꼭 붙일 필요는 없지만 내가
느낀 느낌대로, 그 다음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사진의 제목을 달아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이렇게 봤지만 보는 당신들은 다른 방향으로 봐도 됩니다라고 했을 땐 제목을 달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제목을 달지 않는 사진의 대표적인 게 이런 심상사진이다라는 게 대표적인 사진이고, 이런 심상사진을 시작한 사진가는 알프레드 스티그리치고, 완성시킨 사진가는 마이너 화이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제목을 하나의 단어로 다는 경우도 있지만 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다는 거예요. 뭐 이것처럼 이렇게 한마디 문장으로 달 수도 있고, 이 한마디 한 줄의 문장이 아니더라도 뭐 그냥 일기 형태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다 확실하게 전달해 주고자 할 때는 굳이 제목을 단어로 다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다뤄도 되고 얘기 형식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캡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캡션. 그래서 이런 캡션을 많은 사진가들은 그렇게 많이 선호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듀안 마이클이라는 사진가가 있습니다. 듀안 마이클. 이게 사진의 표현 방법도 포토 스토리, 포토 에세이, 포토 시퀀스 이런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그 연속 사진 형태의 포토 시퀀스라는 형태로 작업했던 대표적인 사진가가 이 듀안 마이클이에요. 그 연속 사진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샘플로 올라온 사진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 옷 벗기 고스톱 같은 걸 치는 것 같아요. 장난 삼아서 카드놀이로 해갖고 보면 젊은 친구는 옷을 거의 다 벗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표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걸 보시면 어때요? 카메라 앵글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사진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시퀀스 포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퀀스 형태의 작업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진적인 표현 방법을 추구했던, 그러니까 이 듀안 마이클은 상상의 세계, 그러니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시퀀스라는 형태로 옮겨서 표현했던,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연속사진이라는 형태로 표현했던 사진가가,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표현했던 사진가가 이 듀안 마이클인데, 이 듀안 마이클이 그렇게 캡션 형태나 그 다음에 뭐 얘기 형태로 글을 많이 사진에 첨가해서 표현했던 사진가가 이 또 듀안 마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라는 게 하나의 단어로 해도 되고, 제목을 굳이 달지 않아도 되고, 문장으로 해도 되고, 일기 쓰듯이 해도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사진에는 철칙이나 원칙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 듀안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그런 형태의 그런 문장이나 그 문장을 많이 이용해서 자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그 다음에 사진의 이야기거리를 글로써 옮긴 걸로 캡션 형태로 많이 응용했던 사진가가 이 듀안 마이클이다 해서, 이 사람의 대표적인 사진 중에 이게 우연한 만남인가? 제가 제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거 보시면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잘 일어날 수 있는 얘기죠. 이 막다른 골목에서 두 남자가 이렇게 마주보고 오는데요. 요 남자는 어때요? 지금 뒷모습만 보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건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멀리 있는 이 남자는 좀 왜소해 보이면서도 계속 이 앞에 오는 남자에 대해서 뭐라 그래? 약간 긴장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도 계속 한쪽 벽으로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이 공포감 같은 걸 느낀 거예요. 그 옆에 지나갈 때도 쳐다보면서 혹시 모를 저기에 또 손까지 놓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주머니에 손까지 놓고 있으니까 그 주머니 안에 총이 있는지 칼이 있는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고, 지금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얼굴도 우락부락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계속 눈치를 보면서 뒤통수 맞지 않으려고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끝까지 안 쳐다보죠.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이 사람이 사라진 상황에서 저 자식 뭐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마지막 장면으로 끝나는, 이렇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나 생각을 이런 식의 시퀀스 형태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카메라의 프레임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진을 우리가 시퀀스 포토 연속 사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듀안 마이클 사진이 연속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고, 뭐 다른 사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뭐 듀안 마이클이라는 사진가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만 좀 맛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이렇게 제목에 대한 그 부담감, 또 제목의 필요성, 얼마든지 어떤 사진 어떤 식으로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꼭 내가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올릴 때, 뭐 전시를 할 때 제목을 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부담은 절대 가질 필요가 없다. 자기가 느끼고 편한 대로 행하면 되는 게 이런 제목이다라는 거를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